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연중 수온이 가장 떨어지고 있는 초등 시즌입니다. 자, 여러분들 겨울철 하면 이제 낚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끔씩 나도 언젠가 추자도, 가거도 또는 대마도 이렇게 원도권 낚시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가깝고도 먼 곳 바로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낚시에 대해서 꼭 알고 가면, 이 영상 보고 가면 좋을 만한 준비물부터 비용, 팁까지 여행 가시기 전에 꼭 한번 보고 가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마도 부산에서 약 50km 떨어진, 어떻게 본다면 제주도보다 훨씬 더 가까운 외국입니다. 다른 낚시들, 가거도라든지 태도,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도권 낚시라고 말들 많이 하지만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원적 낚시라고 합니다. 일단 나라를 건너가기 때문이죠. 대마도는 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부산 여객터미널에서 약 1시간 20분에서 2시간가량 걸리는 곳이고요. 대마도는 두 군데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히타카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즈하라 항이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곳에서 배를 내려서 낚시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창원에 살고 있는 제가 목포라든지 진도에 가서 가거도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시간보다 대마도가 사실 그런 원도권보다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대마도 여행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가시죠.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기온이 약 16도입니다. 크게 와닿진 않겠지만 대한민국보다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조금은 온화한 기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바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덥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조금 덥습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은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5.2도, 그리고 2월은 한 7, 8도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1월이 가장 춥죠. 1월 낮 평균 기온이 영상 1도에서 8, 9도 정도 됩니다. 최고 기온이 한 8, 9도 정도 되고요. 최저 기온이 1도, 2월은 4도, 11도 정도 되기 때문에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는 날이 좀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실 때는 우리나라처럼 겨울에 영하 20도에 있는 옷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늦은 가을 날씨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옷가지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낚시인들이 대마도를 가게 되면서 대표적인 주 대상어는 도보로는 무늬오징어 낚시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뱅에돔, 긴꼬리 뱅에돔, 돌돔, 감성돔, 이렇게 주 대상어를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부터 다시 붐이 일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인들 민박 시스템들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대마도 민박 협회도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대부분 한국 분들이 대마도에서 한국인 손님들을 대상으로 민박 형태, 낚시 민박 형태로 운영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갯바위 하선하는 낚싯배도 있고 선상 낚시도 있고 식사,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용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은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일반 뱅에돔, 그리고 감성돔은 많이는 하진 않습니다. 일반 뱅에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흔하게 좀 볼 수 있는 어종이기도 하고요.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남부든 북부든 흔하게 볼 수 있는 어종이지만 우리나라의 대상어와는 종이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도깨비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연중 수온이 높기 때문에 종도 다르고 맛도 사실 우리나라 감성돔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바람이 부는 날 갯바위라든지 선상을 할 수 없을 때 도보 포인트에서 손맛을 보는 용도로 감성돔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노리는 어종은 바로 긴꼬리 뱅에돔과 돌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인치꾸라든지 참돔 낚시, 무늬오징어 팁런, 그리고 한치 낚시도 하는 곳들도 꽤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어종들도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주요 낚시 시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긴꼬리 뱅에돔과 돌돔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부터 6월 이때가 가장 많이 낚시를 가십니다. 이유는 한 3월까지가 최저수온기거든요. 보통 수온이 14도 이하로 13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긴꼬리 뱅에돔 잘 되진 않지만 그때부터 돌돔들이 산란을 하기 시작하면서 돌돔 4월달, 5월달, 6월달 긴꼬리 뱅에돔, 돌돔이 가장 잘 잡히는 시기라고 봐집니다. 아무래도 저수온기에서 수온이 올라가다 보면 잡어들도 조금 떨어지는 시기가 되고요. 그때 봄 피크가 되고요.
보통 7월부터 8월, 9월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날씨 더워서 낚시 잘 못 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낚시객들은 많이 안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시즌이 되면 수온이 많이 올라 버리기 때문에 최고 28도까지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잡어도 많고 주 대상을 잡기에는 다른 어종들이 너무 많이 설치고 날씨도 덥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비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수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잡어는 떨어지고 주 대상어인 긴꼬리 뱅에돔과 돌돔들이 잡기가 수월해지고 날씨도 온화하기 때문에 그때가 주 피크 시즌으로 많은 낚시객들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중순부터 시작하면 또 최저수온기, 지금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수온이 15도에서 16도 정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15도, 16도 정도 됐을 때는 보통은 5월, 6월 정도 되죠. 그 수온과 비슷하게 떨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대물급 긴꼬리 뱅에돔들, 돌돔들이 그렇다 하면 대물급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핫한 시즌이죠. 자, 긴꼬리 뱅에돔 얘기 또 잠깐 이어가서 하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뱅에돔이라 부르는 일반 뱅에돔이죠. 뱅에돔과 긴꼬리 뱅에돔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먼저 일본에서도 긴꼬리 뱅에돔 아주 고급 횟감, 고급 생선으로 통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긴꼬리 뱅에돔 하면 상당히 고급 회입니다. 감성돔보다 맛있다라는 사람이 많지 감성돔보다 못하다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일반 뱅에돔과는 다르게 긴꼬리 뱅에돔만은 감성돔보다 한 5cm에서 10cm 정도 쳐준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감성돔이 45다 하고 긴꼬리 뱅에돔이 40이다 한다면 거의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긴꼬리 뱅에돔을 택할 정도로 긴꼬리 뱅에돔이 고급 어종이다. 그리고 돌돔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돌돔 자체가 워낙 귀한 생선이기 때문에 5자, 6자는 또 손쉽게 볼 수 있는 사이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주로 찌낚시 하시는 분들은 긴꼬리 뱅에돔, 원투 하시는 분들은 돌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뭐 다금바리 낚시도 한다고 하는데 장비도 그렇고 고가고 하니까 접근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긴꼬리 뱅에돔을 잡고 싶어도 봄철 5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그로시오 난류들이 올라올 때 5월부터 시작해서 한 6월, 늦게는 7월까지, 그리고 수온이 조금씩 떨어지는 11월부터 12월 정도가 잠깐 반짝하지만 실제로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연중 수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완전 최저수온기 14도 이하로 떨어지는 13도 이 정도 되는 이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연중 긴꼬리 뱅에돔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긴꼬리 뱅에돔을 대상으로 낚시를 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돌돔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장비가 워낙 고가고 많이 가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찌낚시 위주로 준비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여권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1시간만 하면 갈 수 있는 곳이라도 해외이기 때문에 여권이 있어야 되겠죠. 비자는 없습니다. 무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자, 이게 국제운전면허증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차를 렌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도보포인트 다니면서 숙박 정해놓고 도보포인트 다니면서 렌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식사를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구경을 하고 싶을 때 민박에서 차를 빌린다든지 운전을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시면 9,000원, 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사진만 들고 가시면 해주니까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낚시 장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도에서 긴꼬리 뱅에돔 낚시를 하게 된다면 일단 1호대 이하는 안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고기가 큰 것도 물수도 있고요. 방어 부시리들도 있고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 1.25 흘림 찌낚싯대부터 1.75대까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긴꼬리 뱅에돔 4자라든지 크게는 5자도 만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1.25대부터 1.75대 1.25대, 1.75대 낮 시간에는 1.25대로 갯바위라든지 도보에서 1.25대로 쓰고요. 도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불빛을 쏘면 안 되기 때문에 1.75대로 강하게 드롭봉도 되죠. 드롭봉도 하고, 그리고 선상낚시에서 부시리 같은 대형 어종 또는 돌돔 같은 녀석들이 물수가 있기 때문에 1.75대를 필수로 합니다. 보통 이 낚싯대 2대 정도면 되고요. 그리고 보조 정도로 낚싯대 1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죠. 낚싯대는 그래서 1.25부터 1.75를 한 대 한 대씩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힘쓰다. 그 다음 바로 릴입니다. 릴은 뭐가 있어야 될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낮 시간에는 긴꼬리 뱅에돔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저부력 전유동을 이용합니다. 또는 제로 반유동을 해도 되고 G2 반유동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전유동 낚시이기 때문에 3000번 릴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3000번 릴에 2호 원줄, 낮 시간에 제로 전유동을 하기 위해서는 2호 원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야간에 내가 뭐 드롭봉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바로 2.5에서 3호 정도의 보조 스프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한 3호 정도를 감으시면 돼요. 2호와 3호 정도를 스프를 하나에다가 딱딱 감아 놓으시면 야간에 좀 강하게 할 때 목줄 같은 경우에 4, 5도 쓰기도 하거든요. 4, 5, 5도 쓰기도 하기 때문에 원줄은 3호 정도, 2호와 3호 정도 이렇게 찌낚시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죠. 대마도는 갯바위나 도보에서 손맛을 보고 선상에서 고기를 다 잡아 나온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6,000번 릴입니다. 지금 요거는 조금 가격이 있는 고급 릴이지만 5,000번에서 6,000번에 원줄을 5에서 6호 정도로 선상 낚시를 하게 된다면 요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고기를 5, 6호로 못 잡는 게 아니라 대상어 이외에 뭐 돌돔이라든지 부시, 참돔이 물 수 있기 때문에 선상 낚시를 하시게 된다면 5,000번 이상의 릴에 5원줄이나 6호 원줄을 감아 두시고 보조로 이렇게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바로 목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뱅에돔 낚시 할 때는 1호도 쓰시고 1.25, 5호도 쓰시고 하시죠. 작년에 한번 가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스킬이 되시는 분들은 1.5 쓰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진짜 내가 이 국내에서 손맛도 못 보는데 여기 가서 손맛 진하게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터트리고 하려면 최소 진짜 입질이 예민할 때 1.75 정도 쓰시고요. 그리고 야간에 할 때는 4호, 5호까지도 써야 됩니다. 선상을 감안하더라면 한 5호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줄은 1.75, 2호, 2.5, 3, 4, 5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찌입니다. 찌를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떤 찌를 또 준비를 해야 될까? 아, 나는 2호 반유동 하면 안 되나?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긴꼬리 뱅에돔 낚시는 저부력 전유동이 기본입니다. 물론 저부력 반유동을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찌는 투제로 찌, 제로 C, 그리고 제로, G2찌, 그리고 B찌.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대물들이 걸려서 찌가 터지니까 조금 넉넉하게 두세 개씩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긴꼬리 뱅에돔을 찌낚시를 위주로 하신다면 주로 야간, 해참 시간, 해가 떨어지고 한두 시간 전까지 큰 녀석들이 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먼 곳에서 회유하고 있던 큰 녀석들이 밤 되면 갯바위 근처로 붙거든요. 이런 녀석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야간찌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전자찌도 제로찌부터 B찌까지 이렇게 반유동이나 전유동을 할 수 있도록 전자찌를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전유동 하는데 막 흘리기가 좀 힘들더라. 원줄을 너무 얇은 줄을 하니까 막 터지고 하더라. 난 좀 강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울찌를 쓰셔도 됩니다. 기울찌는 잘 방출이 되기 때문에 기울찌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원줄 3호로 전유동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투제로찌를 이용해서,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투제로찌를 이용해서 스토퍼 하나 달고 반유동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비 매듭을 하셔가지고 한 수심을 3m에서 4m 정도만 걸어놓고 떨어지면 지가 알아서 살살 빠질 수 있도록 이거를 잠길치 형태로 쓰시는 방법을 쓰신다면 원줄을 약간 두껍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꿀팁 하나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바늘입니다. 여러분들, 바늘은 각자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준비해라 저거 준비해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긴꼬리 뱅에돔 전용 바늘 아와세 미장이라고 많이 꼬여있는 바늘은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대상어들이 물었을 때 이게 쏙 빠지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저는 가마가츠 바늘 중에 호수를 따진다면 6호부터 최대 11호 정도까지 들고 다닙니다. 일반 뱅에돔 바늘보다 긴꼬리 뱅에돔 바늘이 약간 크고요. 그거보다 감성돔 바늘이 조금 더 크고 그 다음 참돔 바늘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긴꼬리 뱅에돔 전용 바늘 6호부터 한 11호까지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큰 거는 왜 필요 있냐? 지금 제가 11호 바늘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오너 바늘이라고 있습니다. 오너, 회사 사장 오너 말고 오너라는 바늘인데 목이 되게 길죠. 긴꼬리 뱅에돔들이 삼키기 때문에 목이 좀 긴 바늘, 그리고 큰 바늘, 이거는 낮에는 잘 안 물어요. 낮에는 눈에 잘 띄거든요. 하지만 밤에는 우리도 눈에 안 보이고 지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굵은 미끼를 끼우면 발견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큰 바늘 써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큰 바늘을 써야지 큰 게 문다. 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야간에 쓸 수 있는 10호 이상의 바늘도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낚시 준비물은 끝이 났으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준비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여행을 가시는 특가들이 있어요. 뭐 3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 몇 달 전부터 하는 그런 특가들도 있지만 실제로 낚시객은 짐이 많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간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소품들을 넣을 수 있는 소품 가방이고요. 두 번째는 낚싯대겠죠. 낚싯대하고 뭐 릴하고 낚시 가방이 필요합니다.
자유여행으로 렌트하고 이렇게 하려면 너무 준비가 많이 걸리니까 대부분 민박 기준으로 보신다면 민박에서는 사실 밑밥통을 빌려줍니다. 밑밥통이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들고 가실 필요는 없고요. 박하네를 들고 갑니다. 박하네는 보통 신발, 갯바위를 한다든지 슬리퍼를 넣는다든지 신발 그리고 옷가지를 어느 정도 좀 넣을 수 있도록 박하네에다가 다른 소품들을 좀 넣어 갑니다. 그래서 박하네를 하나 들고 가고요. 낚시 가방 이 3개입니다. 부산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는데 선사에서는 낚시객과 일반 관광객은 좀 다르게 분류가 됩니다. 낚시객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배에 물건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도 좀 제한이 좀 돼 있고 짐을 실을 수 있는 화물칸이 좀 적기 때문에 낚시객은 선비가 조금 비쌉니다. 약간은 통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약간은 통용이 좀 되지만 낚시 카트 2발짜리 카트가 필요합니다. 자, 요런 카트가 필요한데요. 이런 2발짜리 카트에 선사에서 말하는 것은 3개까지만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낚시 가방 그리고 소품통, 박한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옷은 어디 가져가냐? 여행용 가방 하나 정도는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행용 가방은 낚시짐에서 포함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내에 넣어 놓고 낚시짐은 화물칸에 딱 넣어 놓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사에서 제시하는 것은 낚시용 카트에는 3단까지만 허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서 2개씩 카트를 끌고 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나올 때 고기를 가져 놓은 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데지코입니다. 옛날에 이거 썼죠. 이 데지코를 씁니다. 110V를 쓰기 때문에 휴대폰 충전을 해야 된다든지 하게 되면 안 맞아요. 일반 전기가 안 맞기 때문에 바로 데지코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사게 되면 200원, 300원 정도 하거든요. 요거 데지코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내 거 충전기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요거는 간단합니다. 데지코만 있는데 220V 전용이라면 안에가 녹아버리겠죠.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들고 갈 전기용품이 있다 한다면 여기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110에서 240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전기기기들 보면 이렇게 110에서 240 되어 있는 것들은 데지코 끼워서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어떤 용품이든 전기용품이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충전기라든지 전기용품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220 되어 있는 거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2박 3일 가든 3박 4일 가든 전화는 해야 되겠죠. 로밍 같은 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eSIM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유심 칩을 바꿔가지고 며칠까지 몇 기가 사용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 칩을 바꾸지 않고요. 바로 eSI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시면 일본 대마도 eSIM, eSIM을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기가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인터넷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eSIM이 있습니다. 3박 4일 기준 했을 때 제가 하루 한 3기가인가 5기가 정도 쓰면 10,000원 안쪽으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휴대폰에서 구매를 하시고 휴대폰에서 딱 보시면 이렇게 막 사이트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도 거 검색을 하셔가지고 eSIM을 메일로 받아서 휴대폰에서 바로 eSIM을 클릭을 하시면 카톡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카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쓸 수가 있으니까 전화는 안 됩니다. 보이스톡으로 우리가 통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본 출국하시기 전에 eSIM을 구매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바로 몇 박 며칠 동안 쓸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는 배편은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나갑니다. 작년에 제가 다녀올 때만 해도 배가 2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울릉도 가는 배가 한 대 더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마도 가는 배는 하루 3편입니다. 3편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여유가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발권하고 시간하고 하면 발권비라든지 이게 한 1, 2만 원 정도 싸게 치이긴 하는데 이제 우리도 나이가 중년의 남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1, 2만 원 아끼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1만 원 더 주고 이왕 대마도 가는 거 그냥 민박에다가 전화해서 웹투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권을 해주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발권을 부탁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처럼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못 가는 것보다는 배편이 한 편 더 늘었기 때문에 배 예약은 민박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비용은 과연 얼마나 들까? 어떤 분들 들어봤을 때는 대마도가 원도권, 가거도, 태도, 수자도보다 더 싸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래도 해외인데 좀 더 비싸다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도 같은 경우에도 민박 협회들이, 펜션 협회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 집은 엄청 싸고 이 집은 엄청 비싸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1,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느 정도 평균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민박에 부탁을 했을 때 성비는 제가 딱 보니까 오늘 11만원에서 12만원 사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왕복 선비를 11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대마도 가는 선비는 왕복 22에서 23만원 정도 되고요. 통상적인 민박 비용 1인 기준입니다. 일실 기준은 아닙니다. 보통 혼자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인 하루 15만원이 평균 가격입니다. 이 15만원에는 방을 하루 자고 삼식까지 포함입니다. 연박을 하게 되면 13만원 내려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최대 맥스로 15만원 정도 잡겠습니다. 2026년 기준 15만원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1박에 15만원이다. 제가 3박 4일을 다녀온다라고 한다면 3일이면 45만원이 되겠죠. 왕복 선비 22만원 포함을 했을 때 총 가격은 67만원이 됩니다. 자, 누워 자고 삼식 67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또 뭘 해야 됩니까? 밑밥이라는 건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물은 들고 갈 수 없고요. 보통 보면 가게에서 팔기도 하고 밖에서 나와서 하기도 하지만 내가 차가 없는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민박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표가 다 있습니다. 뭐 밑밥, 미끼, 그리고 각 민속들마다 배가 다 있습니다. 갯바위 하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보를 갔다 왔다 하면서送료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3박 4일을 가면서 3일을 갯바위를 다 탄다. 갯바위 요금도 뭐 6만원 받는 데도 있고 8만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잡았을 때 하루 날씨가 안 좋아서 도보 포인트를 가니까 그때는 또 갯바위를 아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 10만원을 딱 잡을게요. 그러면 하루 1박 하루 갯바위 낚시 밑밥까지 포함해서 보통 한 10만원 정도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 25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겠죠. 식사, 밑밥 미끼, 낚싯배까지 해서 하루 25만원. 그 외에 플러스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선상 낚시를 한다든지 오전 낚시를 하면 한 30만원 되니까 3명 4명 가게 되면 10만원씩 뿜바이를 한다든지 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선상 낚시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 뭐 같이 간 일행들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날씨가 안 좋아서 도보 포인트를 가게 된다면 선비가 굳어버리니까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하루 25만원 3박 4일 기준으로 해볼게요. 75만원이죠. 3일 자게 되면 75만원, 그리고 대마도 왔다 갔다 하는 선비 22만원, 이렇게 하면 97만원 정도의 가격이 대략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실제로 민박에 지출해야 될 돈들은 3박 4일 기준에 한 100만원 언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 가서 주는 밥만 먹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해외 나갔는데 또 중간중간에 음료라든지 마실 거, 밥을 제공하지만 음료, 술, 마실 걸 무제한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녁에 간식거리 또 술도 한잔 해야 되지, 이러면 그 마트 들려서 부식거리 좀 사야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도시락도 먹어야 될 테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뭐 바로 양주 한 병 사들고 가서 드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비용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현지 돈이 있으면 좋아요. 일본 내에서 자판기 콜라도 빼먹고 뭐 마트 들려서 도시락도 사고, 사실 찌나 원줄, 목줄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30만원 정도는 준비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탈적인 가격은 바로 한 100만원 언저리다. 그리고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돈은 들고 가셔야 되겠지요. 자, 2박 3일이면 거기서 25만원 빼면 되겠죠. 한 75만원이고 3박 4일이면 100만원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저도 한동안 감성돔 낚시 좀 지겹고 톱맛도 보고 싶고 고구 보정도 많이 잡아보고 싶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창원에 살고 있는 저한테는 대마도가 사기치입니다. 왜냐면 제가 진도까지 갔다 왔다 유류비에 톨비에 한다면 이것도 한 20만원 정도 들거든요. 거기다가 사선비하고 하면 감성돔 잡으러 과거도 가는 비용이나 긴꼬리 뱅에돔 잡으러 대마도 가는 비용이나 똑같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가시는 분들 아니면 나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십시오. 우와, 반갑다. 의리 있네, 의리.